저는 사람을 오래 보는 편입니다. 말투를 보고, 웃는 타이밍을 보고, 괜히 작아지는 순간 같은 걸 봐요. 그러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읽히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괜찮은 척하는 사람, 괜히 더 크게 웃는 사람, 혹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실 우리는 매일 서로를 읽으면서 살아갑니다. 표정 하나 읽고 또 한숨 하나 읽고 답장 속에 붙인 이모티콘 하나에서도 마음을 읽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제 마음을 제가 제일 늦게 읽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도 조금 천천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괜찮은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괜히 더 크게 웃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느라 작아지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오늘도 문서영이 함께합니다. 생각보다 맛있는 우리말 꼭꼭 씹기. 지나칠 수 없는 날이 있어요. 너무 졸린 만큼 보고 싶은 밤을 새줘요. 내 맘이 낯을 가려 맨살이 뜨거워졌던 그날 기억 모두 가져갈래요. 내 표정은 너에게 일어서 나는 나를 멈출 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서영입니다. 오늘도 우리말 꼭꼭 씹기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시작했던 다이어트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지냈더니 이제 정말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지점이 왔어요. 이게 제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한 3kg 정도가 제가 작년에 한창 관리할 때보다 한 3kg 정도의 체지방이 좀 쪘는데 그게 진짜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한창 운동할 때 그 괴로웠던 그것 때문에 다시 다이어트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좀 흐린 눈하고 미뤄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뤄봤자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언제까지고 이렇게 미루고 있을 수 없다. 이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이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너무 식단을 제한하거나 막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이게 작심삼일에서 끝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먹고 싶은 거를 막 제한하지는 않되 단 한 가지 원칙 이제 당 정말 대놓고 당인 친구들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대놓고 당인 간식을 좀 끊고 나머지 이제 식단은 조금 느슨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살이 빠지더라고요. 너무 엄청 빨리 빠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지속을 한다는 점에서 몸이 이제 그 페이스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서도 이제 약간의 인생 메시지를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꾸준히 하기만 하면 어찌 됐든 간에 변화는 있어요. 그게 더디더라도 이게 가까이 들여다보면 막 그 변화가 엄청 크게 느껴지고 막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되지 않는 때도 있고 이렇지만 멀리서 지켜보면 어찌 됐든 간에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다 이런 측면에서 뭐든지 아무튼 성과가 눈앞에 바로바로 보이지 않아도 좀 최선을 다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식단 조절을 하는 이게 즐겁기만 한 그런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좀 저는 즐거움을 찾은 게 운동복을 제가 최근에 또 주문을 했거든요. 제가 원래 어, 정말 정말 제 인생 처음으로 다이어트, 운동이라는 걸 시작했을 때가 21살 때인데 그때 이제 큰맘 먹고 사놨던 지금까지 그냥 계속 돌려 입으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아니다. 작년에 운동 다시 시작할 때도 뭔가 레깅스를 한 두어 벌 더 샀던 것 같기는 하네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걸 감안해도 예전에 사놨던 운동복을 이제 계속 돌려 입으면서 1년을 산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좀 자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일 돌려 입는 운동복이 조금 지루해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큰맘 먹고 운동복을 한 6벌 정도를 시켰습니다. 이제 요런 것들을 작은 행복들을 조금 이렇게 추가하면서 약간 조미료를 뿌린다는 느낌으로 이 다이어트 과정에 이렇게 좀 가다 보면 좀 지루해 보이는 이 과정도 조금이나마 좀 즐겁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드네요. 그리고 제가 엄청 맛있게 먹었던 무설탕 사탕을 또 이제 사게 됐는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게 입이 심심하다라는 걸 견디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내 이제 먹었던 시간, 그러니까 간식을 끊는다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입의 공백이 낯선 거예요. 그리고 괜히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무설탕 사탕 제가 되게 맛있게 먹은 게 있었는데 그걸 제가 1kg를 샀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맛이 시즌2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먹던 거를 마저 먹고 시켜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아, 어차피 다이어트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입 심심할 일이 생길 텐데 다이어트를 위한 약간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자 이러고 1kg를 또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을 좀 하려면 운동을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일정 부분 이런 즐거움 정도는 진짜로 필요해요. 제가 무슨 막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네, 아무튼 간에 이런 작은 행복이랑 작은 즐거움 같은 걸 모아가면서 요 지루해 보이는 다이어트의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이 뭔가 무료하고 어떤 과정이 좀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사탕을 산다든지 운동복을 산다든지 하면서 약간 이렇게 즐거움을 더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91.3MHz 문서영의 우리말 꼭꼭 씹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1부 꼭꼭 씹기에서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우리말 단어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2부 음미하기에서는 이 단어와 관련한 더 넓은 이야기로 내용을 확장해봅니다. 오늘의 우리말 읽다입니다. 뭐 책을 읽다, 분위기를 읽다, 표정을 읽다, 세상을 읽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읽어가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읽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오겠습니다. 하늘엔 휘바람이 부는데요. 눈여겨둔 볕에 누우면 발베개도
오늘의 우리말 읽다인데요. 이 읽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읽다라는 말 되게 활자를 눈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뜻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이잖아요. 그 의미들이 전부 사전적 의미에 다이어로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글이나 글자를 보고 그 음대로 소리내어 말로써 나타내다. 그래서 이걸 낭독이랑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소리내서 읽다라고 할 때 그 뜻으로 읽다라고 그런 의미도 있고요. 글을 보고 거기에 담긴 뜻을 헤아려 알다. 요거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책을 읽다 할 때의 그 읽다겠고요. 어떤 대상이 갖는 성격을 이해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요거에서는 이제 사람을 읽다? 그렇게 말할 때 읽다가 요 뜻에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나 사태가 갖는 특징을 이해하다. 그러니까 상황이 돌아가는 분위기랑 그 과정을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면 상황을 읽다 할 때 읽다가 요거에 해당할 것 같고요. 사람의 표정이나 행위 따위를 보고 뜻이나 마음을 알아차리다. 그래서 사람의 표정을 읽다. 이렇게 말할 때 읽다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로는 알아채다, 짐작하다, 파악하다, 또 헤아리다 이런 단어들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요 읽다라는 단어에 있어서 사람 간의 분위기, 그러니까 사람의 표정을 읽고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분위기를 읽고 이렇다는 점에서 읽는 행위가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파악한다. 이게 다 읽다라는 단어로 통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산다는 건 읽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읽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최유리의 동그라미입니다. 이대로 내 모진 사람이 된 것 같아. 이 걱정에 말을 해.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볼까. 모진 구석 하나 없구나. 나는 그저 마음 하나를 빌린 건데 거저간이 닮아 있구나. 많은 사람 지나쳐도 난 모진 사람. 오늘은 곧 사라져 가는 사람들 속에서 아니 더 큰 먼지가 되었나. 날 바라보는 사람들 시선에 갇혀 지내도 나는 아직 모질고 거친 거야. 잊고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도 내가 서두러 말하지 않았다면 좋았을까. 이대로 또 모진 사람이 된 것 같아. 또 걱정에 말을 해. 나는 겁이 나서 또 울고만 있고.
모진 사람이 된 것 같아. 나는 그저 마음 하나를 빌린 건데 많은 사람 지나쳐도 난 모진 사람. 네, 여러분은 서대문 FM 91.3MHz 문서영의 우리말 꼭꼭 씹기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읽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의미, 책을 읽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책을 어느 정도 읽으면서 지내세요? 독서라는 것을 취미로 갖는 게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 같은데 취미를 적어라라고 하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적었던 쓸 게 없으면 그냥 독서라고 적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독서라고 적어서 냈던 것 같아요. 우리 반 친구들은. 그러느라 이제 독서를 취미로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 막 새삼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 자의적으로 이렇게 책을 읽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독서가 취미다라고 선뜻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큼 제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고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좀 자라갈수록 어렸을 때는 독서라고 적으면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받고 그냥 뭐 무난하니까 별 생각 없이 독서라고 적었지만 나이가 들고 조금 취향 호불호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진짜 책을 읽는다는 게 취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빈도수나 이런 게 많이 줄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너 취미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나 책 읽는 거 좋아해?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을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많이 못 봤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거의 한 명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 취미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지냈었는데 제가 24년도쯤에 교환학생을 갔을 때 버스나 기차로 오랜 시간 이동하면서 여행할 그런 기회가 많았다 보니까 곧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뭐 휴대폰도 해봤고 셀카도 찍어봤고 게임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또 의미 없이 느껴지고 휴대폰도 아무리 들여다보고 있는 게 재밌어도 한계가 있는 거 아시죠?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야 이제 더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게 책 읽기였거든요.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학교 도서관이 이제 전자도서관으로 나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책을 빌려다가 읽기 시작했는데 근데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 그 한 달 동안 순식간에 13권의 책을 훅 읽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꾸준하게 좀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까지 고민해오고 좀 괴로워하면서 막 혼자서 애쓰고 생각했던 것들이 책에 다 나와 있네? 그러면 더 많은 책을 읽으면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고민들도 다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책을 찾아 읽고 내가 요즘 뭐 불안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는데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하고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란 책이 있구나 하고 그렇게 찾아서 읽게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도 막 찾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취미로 정말 책을 읽는 거랑 시켜서 책을 읽는 거랑은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 독서라는 게 정말로 취미가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책을 엄청 많이 읽는 그런 다독가는 아닌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라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해마다 한 번씩 꼭 제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올해도 제독을 했는데 그게 6번째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책을 좋아한다, 책을 읽는다, 이렇게 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책 읽기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친구랑 교환 독서라는 걸 해봤어요. 교환 독서가 뭐냐면 책 한 권씩을 이렇게 골라서 먼저 그 책을 읽고 읽으면서 코멘트를 남기는 거예요. 내가 이 문장에선 어떻게 느꼈는지,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친구랑 수다 떨면서 책 읽는 것처럼 밑줄 긋고 코멘트 남기고 글 쓰고 막 이게 뭐야 짜증나 이런 소소한 말까지 적으면서 읽어서 다 읽은 다음에 서로 그 책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거기다가 코멘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권의 책에 우리가 각각 어떤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읽었는지를 좀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게 참 재밌는 이벤트 같아서 친구랑 같이 그렇게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같은 책을 읽어도 이렇게나 다르게 느낄 수 있구나 싶기도 하고 약간 지루할 수 있는 부분도 친구의 코멘트를 읽으면서 읽어 나가니까 읽을만 하고 또 나도 내가 남기는 이 코멘트가 친구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궁금해하면서 읽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취미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서가 생각보다 진짜 취미로 갖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 취미가 무엇이세요? 저 독서요. 이렇게 대답하려는 용도의 취미가 아니라 진짜 취미가 되면 꽤 정말 좋은 취미다 라는 거를 어필을 한번 드리면서 여러분도 혹시 무언가 취미를 찾고 계신다면 이참에 독서라는 걸 좀 취미로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읽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검정치마의 기다린 만큼 더 듣고 오겠습니다. 왜 그리 내게 차가운가요?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였나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그댄 내가 불쌍한가요? 어떻게라도 그대 곁에 남아있고 싶은 게 내 맘이라면 알아줄래요? 그렇다면 대답해줘요. 그대가 숨겨왔던 아픈 상처들 다 내게 옮겨주세요. 지치지 않고 슬퍼할 수 있게 나를 좀 더 가까이 둬요. 사실 난 지금 기다린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왠지 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사실 난 지금 기다린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왠지 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네, 검정치마의 기다린 만큼 더 듣고 왔습니다. 네, 읽다라는 단어요. 지금까지 우리 책을 읽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분위기를 읽고 또 사람으로부터 표정을 읽고 아니면 사람 그 자체를 읽고 요런 측면에서도 읽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저는 항상 뭔가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읽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원래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살아가며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특히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소외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웃고는 있는데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씁쓸함이 담겨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칭찬을 하고는 있지만 묘하게 약간의 칼을 심고 가시를 심어두고 이렇게 기싸움을 걸려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한 번에 많은 정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유독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갔다 오면 막 기운이 빠지고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를 어렸을 땐 사실 잘 몰랐는데 살아가면서 이제 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생기고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걸 읽어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HSP라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대요. Highly Sensitive Person인데 많이 예민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언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주어졌을 때 주어지는 내가 놓인 이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너무나 많이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거나 모른 척할 수는 또 없어서 하나하나에 또 반응하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남들보다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민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보를 많이 읽어낼 수 있다는 게 분명히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말실수할 일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착착 알잘딱깔센 소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데요. 또 적당히 사실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되는 그런 정보들도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응? 이라고 상대 쪽에서 대답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냥 응이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도 되는데 저 응 사이에 0.3초 정도의 간극이 있었고 이 사람이 눈썹이 그 사이에 한 번 들썩였다. 그렇다는 거는 완벽하게 동의의 의미를 가지고 응이라고 대답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와의 관계나 아니면 이 상황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약간 조금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100% 원하지 않는 걸 그냥 수긍한 게 아닐까? 이 사람도 어찌됐든 간에 약간의 배려의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닐까? 그렇다면 나도 그만큼의 배려를 저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근데 또 까놓고 정말로 솔직하게 어 딥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고 제가 짐작했던 게 무조건 맞아요. 이게 저도 적당히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해서 오해를 하거나 이랬다라는 경험이 쌓였으면 나 또 오버띵킹 한다. 나 너무 깊게 생각한다. 이거 착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정보를 안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대부분 제가 했던 생각이나 짐작이 맞았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응이라고 대답을 했으면 긍정이고 실제로 그게 100% 우러나오는 마음에서의 응이 아니었더라도 그 사람이 응이라고 대답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게 의미를 생각하고 막 속뜻을 파악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 게 사실은 에너지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 그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부터는 읽어도 모른 척하는 그런 스킬을 좀 터득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받아들여야 될 정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정보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 보면 어떻게 뭐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모른 척하고 읽은 것도 읽지 않은 척, 눈치채지 않은 척 하면서 조금 더 에너지를 지키면서 아끼면서 살아가는 법을 저는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읽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 날씨만큼 흐렸나요? 화창하진 않았대도 자그만 행복이 깃들었길 바래요. 나의 하루는 여느 밤과 같았어요. 모든 게 미워지더니 그게 결국 다 후회가 되고 전부 다 내 탓이 돼버렸어요. 삶이란 건 알다가도 모르겠죠. 내가 많이 사랑했던 게 나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더니 나를 매달고 싶대요. 알아요 나도 수없이 해봤어요. 노력이라는 걸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나의 맘과 영혼이 이제 그만해도 된대요. 안녕 마지막 인사가 되겠네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다신 볼 수 없기에 자그만 행복을 남겨두고 가요. 스스로를 갉아먹는 나의 밤이 날 다 먹어치울 때쯤
난 당신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완전히 영원히 사라지길. 인사하네요. 근심 없게 나 아름다운 방식으로 무딘 목소리와 어설픈 자욱들 화려하게 장식해줘요.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투박한 음악은 나예요. 내 곁에만 움츠린 두려움들도 애틋한 그림이 되겠죠. 그럼 돼요. 웃어줄래요? 사진처럼 수줍은 맘이 단어가 내리게 무력한 걸음과 혼잡한 TV 속 세상 없이 또 울기도 해요.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투박한 음악은 나예요. 내 곁에만 움츠린 두려움들도 애틋한 그림이 되겠죠. 그럼 돼요. 밤새 모아둔 아스라이 쌓인 고운 마음도 다 가져가쇼. 언제든 꺼내볼 수 있죠.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투박한 음악은 나예요. 내 곁에만 움츠린 두려움들도 애틋한 그림이 되겠죠. 그럼 돼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꼭꼭 씹은 우리말 입안에서 굴려보며 맛을 음미할 시간이죠. 2부 음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부에서 읽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 해봤어요. 일단은 책을 읽다라는 측면에서 독서라는 것을 취미로 갖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고요. 또 상황이나 분위기를 읽는다. 요걸 좀 너무 예민하고 기민하게 읽어버리면 좀 사는 게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도 해봤고요. 2부에서는요, 이 읽다라는 단어가 메인 플롯이 되는 소설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상처에서 기억을 읽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한 소녀가 상처에 손을 대면 상대의 마음과 기억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깨닫게 돼요, 어느 날. 그리고 그 능력을 알아본 사업가 문오원의 저택에서 그 문오원에게 일종의 입양 비슷한 걸 당해서 저택에서 지내면서 약간의 억압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문오원이 벌이는 그런 범죄 현장에서 상처를 읽어냄으로써 그 범죄에 가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요원이라는 사람, 아가씨라고 불리는 이 소녀에게서 내 상처도 읽어달라고 오랫동안 애원합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단호합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을 읽어도 너만큼은 안 읽어. 구병모 절창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상처에서 기억을 읽어낸다라는 소재가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했어요. 이 소설이 그래서 이 상처를 읽는 능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요. 상처를 통해 사람을 읽는 것. 그 아가씨가 상처를 통해서 사람을 읽을 때는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억까지도 전부 그냥 흡수를 하게 되는 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이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창이라는 이 소설 제목 자체가요. 칼이나 유리조각 따위의 예리한 날에 베인 상처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절창은 상처와 읽음이라는 이 두 키워드를 하나로 묶어내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읽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읽는다는 거는 항상 제한된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때때로는 결정적으로 오독되기도 합니다. 주인공 아가씨는 정말 물리적인 말 그대로의 날카로운 것에 베어서 피가 배어나오는 그런 상처에 손을 대보면서 사람을 읽지만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자기의 상처를 통해서 세상을 읽기도 하고요. 상대의 상처를 들여다봄으로써 그 사람을 읽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읽었다고 판단한 것들도 사실은 정확하고 온전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누군가를 읽어내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오독될 여지가 있다는 걸 좀 간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또 마냥 좀 씁쓸하고 너무 이 뭘 이해에 대한 아쉬움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냐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오독의 결과가 오히려 정답으로 이끌어 주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잘못 읽은 부분이 조금 더 나에게 위로를 주거나 정답에 가까워지게 만들거나 하기도 하기 때문에 오독이 필연적이라면 어찌됐든 간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에 너무 외로워하거나 역시 나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실제로 나 자신까지도 나를 제대로 읽을 수 없어 라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지기보다는 그걸 좀 받아들이고 그냥 삶이라는 게 원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구병모 작가님의 절창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말 꼭꼭 씹기 문서영이었습니다.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그리워 말문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다시 우리 불러줘. 어떡하죠 이제 그리워 말문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만났음이 미어져. 어떡하죠 이제 그리워 말문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다시 우리 불러줘. 어떡하죠 이제 그리워 말문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만났음이 미어져. 어떡하죠 이제